조교쌤이 재작년에 여기 재원생이에요. 재원생이고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저한테 수업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제 수업의 특징도 잘 알고 있고 이게 얼마큼 도움되는지도 알고 있고 참고로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고3 단과를 여기서 했었는데 정확히 딱 40%가 1등급이었거든. 근데 이제 40%의 수치를 못 믿겠지만 여기 다 데이터가 있어요. 이 목동 단과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교쌤이 또 첨삭도 하고 채점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얼마큼 공부했는데 실제로 점수가 나왔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할 테니까 또 저보다는 약간 또 젊고 그죠? 좀 약간 그죠? 저 비주얼 되게 풋풋하고 하다 보니까 먼저 먼저 마이크를 넘기고 자 설명을 좀 하고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저는 이제 조장환 선생님 조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5학번 정도.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성균관대쯤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영어는 1등급이니까 이제 믿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부터 단과에서 조교했고 올해는 이제 여러분 아침에서 뵌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조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도 조장원 쌤하고 재수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설명을 하실 테지만 저는 배운 사람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 대부분 고3인가요? 고3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생까지 배웠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영어 공부하면 어떤 거 배웠죠? 이제 문법 공부하고 1형식, 2형식, 5형식까지 다 외우고 영어 단어책 열심히 그 형광펜 하이라이트 하면서 공부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시험지를 받았을 때 처음부터 하는 행동이 주어가 뭐냐? 주어 밑에다가 밑줄 긋고 s 쓰고 and 같은 거 나오면은 세모 치고 앞에서 끊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수능에서는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 중요한 건 그렇게 어법적인 거나 단어의 뜻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논리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가, 이 문제의 정답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고등학교 내신 아니면 뭐 동네 학원 이런 과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수 시작하고 조장원 선생님 강의 이맘때쯤부터 들었는데 되게 저한테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뭐 어법이나 단어 이런 게 아니라 단어에 가지고 있는 그 논리적인 기능, 맥락적인 의미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를 처음 듣고 그때부터 뭔가 되게 번뜩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이제 6평, 9평 수능까지 쭉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은 말일 수도 있는데 듣고 믿고 따라가다 보면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에 제가 단과 조교로 여러 학생들의 첨삭을 하고 피드백도 했었는데 다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영어에서 국어 수학 하는 것처럼 영어에다가 막 많은 시간을 쓰진 않은 것 같거든요.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조장원 쌤 내용 체화하면서 점점 느는 게 눈에 보였어요. 이제 처음에는 와 이거 이분들 수업을 듣고 계신 게 맞나 싶은 그런 게 과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다들 좀 믿고 따르다 보니까 믿고 따르면서 근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믿고 따르다 보니까 점점 느는 게 보였어요. 되게 좋아지는 게 보였고 9평쯤 되니까 다들 1등급 못 맞으면 많이 아쉬워하는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능 때 조장원 쌤이 말씀하셨던 대로 반에서 40% 정도가 1등급을 받았는데 작년 수능 영어의 난이도를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수치죠. 대단한 수치고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단과도 따라오시면서 믿고 따르시면 그냥 열심히만 하시면 성적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포인트가 좀 메리트가 있을 것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신의인재나 뭐 강남 하이퍼 여기 모의고사 이름 뭐죠? 뭐 몇월 이투스 뭐 이런 거 많이 푸시잖아요.
장담할 수 있는 거는 교장 선생님 컨텐츠가 훨씬 더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을 거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과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강의고, 솔직히 선생님 강의에 막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저는 이제 받는 돈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괜히 이제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험생 입장에서 좋은 강의니까 다들 많이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희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강생이 많이 오면 더 줄게요. 그래요. 그죠. 약간 가시돋치는. 근데 제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아마 안 듣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설명회가 이제 앞에 이제 국어 쌤이 계셨잖아. 영주 쌤이 워낙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 영주 쌤은 보통 재밌고 말씀을 잘하시니까 제가 약간 부담이 되긴 해. 다만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어. 보통 이제 이 앞에 쓴 사람 입장에서 이제 약간 그 비주얼 측면에서는 그죠. 약간 마음이 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 김동완 쌤이 앞에 있었다 이러면 내가 조금 약간 위축될 수 있거든. 좀 예를 쓰는데 참고로 영주 쌤이 저보다 3살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만약에 장원이 형 이러면 보통 애들이 장원이 형 말이거든. 근데 본인 인정 안 해. 본인은 어떻게 말이 되냐 이렇게요.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편하고 제 뒤에 쓴 이제 윤진호 쌤도 저랑 동갑인데 약간 좀 마음이 편한 게 좀 편해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이번 설명회처럼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그죠? 아무튼 작년도 학생하고 이제 예전 학생들 거 이제 카톡은 제가 평상시에 교재에 있으니까 그 생략하고 작년도 1등급이 이제 3%인데 이 3%의 수치가 우리 재수생을 포함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학생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추정치가 한 2%야. 2%. 100명 중에 2명. 근데 애들이 약간 영어는 물로 보잖아. 물로. 그러니까 절대평가다 보니까 고2 때까지 1등급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영어는 뭐 대충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거든. 또 어렸을 때 뭐 영유 다니고 또 폴리 다니고 뭐 매그나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뽕에 취해가지고 애들이 영어쯤이야 하면서 이제 올해 또 다시 만나게 됐어 애들이 재수학원에서 아무튼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이유가 체감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또 체감적으로 시험장에 있으면요 이게 굉장히 부담이 돼.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되던 것도 안 되거든.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그 정도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수치 저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작년에 제가 40%가 1등급인 경우도 지금 데이터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막 그냥 오버해가지고 제 수업들은 1등급 나온다 이게 아니라 정말 데이터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수치 같은 경우는 3%도 결과적으로 나온 수치거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올해 영어는 쉽겠지 이 생각하는 것보다 잘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작년에 아마 한 9평쯤인가? 9월이 좀 어려웠는데 그때 좀 말이 있었거든. 9월이 어려우니까 이제 수능 때는 조금 쉬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그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영어 담당하시는 분들이 교수들이 우리는 난이도 신경 안 쓰겠다. 사실 난이도가 어려우면 평가 원장은 잘린다. 근데 교수는 안 잘려요. 교수 안 잘리거든. 그래서 교수들은 그냥 본인 마음대로 본인 마음대로 출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도 수준까지 문제를 내겠다. 등급 중요하지 않다. 그 이유가 절평이 생긴 이후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대. 그래가지고 대학교 오는 애들이 원서를 못 읽는데 이제 원서 해독 능력 정도 있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어렵게 하자. 이런 기류가 지금 퍼지고 있대. 그래서 올해도 물론 작년만큼은 아닐지라도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능성 쉽게 나온다 어렵게 나온다 이것까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도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수험생은. 근데 그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요 말씀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학습법도 같이 얘기할 건데 이 추상적인 지문이 원래는 추상적인 지문을 가급적이면 빼겠다고 했는데 안 빼더라고.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지가 굉장히 어렵거든. 이 선택지는 연습이 되게 필요하다. 이 선택지는요 그냥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선지는 되게 헷갈려. 특히 시험장에서 되게 헷갈리거든.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기출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문제를 푸는지도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제가 콘텐츠를 만들 때 제가 직접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표 그래프는 솔직히 해서 그거는 내가 어디서 따온다. 도표를 내가 만들긴 좀 그래. 약간 막 그리고만 할 수 없거나. 제가 이제 솜씨도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수는 없지만 나머지는 제가 만들어요.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이 선지 하나 만들 때마다 되게 많이 고민해. 기출을 계속 보고 고민하고. 그래서 아무튼
대비가 된다. 근데 선택지가 어려운 거는 거의 분명하고 요거에 대한 대비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EBS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이제 뭐 단과를 듣게 되면 얘기할 텐데 EBS의 영어는요 사실 정시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 간접 연계가 뭐 국어는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영어는요 간접 연계가 이런 거야. 만약에 EBS가 여행 지문이야. 수능도 여행 지문 이런 거지. 이게 연계로 치면 이 세상 만물이 다 연계야. 그죠? 그죠? 트럼프랑 나도 연계돼 있어. 그죠? 인간은 그죠? 이건 뭐 다 연계야. 그죠? 다 우리 지구인으로서 연계돼 있어. 다 그죠? 이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정시 때는 사실 EBS는 영어는 의미가 없다. 다만 수시는 내신에선 필요해요. 내신에서는 거의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출제하거든. 그래서 이제 EBS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EBS 보면은 수시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 얘기 들을 거 아니야. 얘가 뭐 내신이 몇 등급이고 어떤 학교 다니고. 그럼 대략적인 저도 예전에는 컨설턴트를 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거 알거든요. 아 얘는 정시로 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은 얘는 이제 수시에 사는 게 낫겠다. 물론 약간 조금 이제 뭐 돌려서 얘기하지만 정시 약간 더 힘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건 그 얘기는 아무튼 수시는 버리자는 얘기죠. 아무튼 버린 학생들은 EBS를 좀 버려야 돼. 그냥 버리고 근데 좀 챙겨야 할 학생들은 챙겨야 돼. 그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EBS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학교별 감점 비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 영어는요 일단 학교마다 감점이 달라요. 다른데 우리 상위 학교 중에서 제일 많이 이제 까이는 데가 이제 연대가 제일 많이 까요. 물론 메디컬이 있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메디컬이 있다고 치면 메디컬은 이제 무조건 1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12점도 있고, 제일 심한 데가 고신대에 되었나 아무튼 마이너스 15점도 있어. 2등급일 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럼 저는요 영어 반영 비율 적게 하는 대학교를 갈게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원서를 써보면 알거든. 내가 만약에 영어를 못 봤다. 그러면 어떻게 영어 반영 적게 하는 데를 쓰겠지, 그지? 근데 본인만 쓸 것 같아? 다른 데 다 쓴다고 다 몰려. 그럼 그 학교가 터져. 이게 진학사 나중에 지원할 때 보통은 영어가 절평이니까 영어를 빼고 나머지에서 환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를 반영하거든. 그럼 영어가 나보다 앞에 있는 애가 얼마큼인지 내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적으로 되게 불안해. 약간 눈치 게임이지 이게. 그래서 애들이 쫄아서 못 써요. 실제로 많이 몰린다고 애들이. 요즘에 성균관대가 많이 저 성균관대 조교 많이 오른 이유가 이제 성균관대 아까 영어 반영 비율을 조금 줄이면서 오히려 컷이 올라갔어. 애들이 영어를 못 보니까 이제 몰리는 거야. 아까 애들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게 있잖아. 영어를 반영을 적게 하는 학교에 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게 다 애들 다 같이 쓰거든. 그래서 영어 일단 잘 보면 나중에 원서 쓸 때도 되게 유리하다. 그리고 최저는 말할 것도 없고. 올해 특히 논술하고 그다음에 뭐 학종 및 교과에서 최저 맞춘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거뒀거든. 실제로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논술을 갔는데 애들이 없대. 뭐 이벤트인가? 갑자기 논술이 되게 한산해. 이게 뭐지 이게? 내가 속군데 몰카인가 막 그 정도 갑자기 애가 썰렁하더래. 그러니까 최저 못 맞춘 거 애들이 1교시 국어에서 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도 못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수시 같은 경우도 뭐 논술도 있고 여러 많은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도 영어는 아무튼 최대한 좋은 등급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숫자로 얘기한다고 40%가 1등급인데 근데 저는 이제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많이 시켜서 잘하자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적인 부분이 솔직히 애들 영어 공부 잘 안 하잖아. 잘 안 하지 그죠? 특히 재학생들은 진짜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진짜 안 하는 애들은 일주일에 한 20분? 일주일에 한 20분. 그리고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이 한 일주일에 한 8시간, 9시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야. 나는 그거 다 인정하거든? 왜냐면 애들이 일단 학교를 가야 돼. 그리고 막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게 수학이지. 막 수학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가. 그리고 막 국어도 있을 때 막 국어 공부해. 집에 갈 때 보니까 영어 있었네? 내일 하자. 이게 그죠? 내일 해, 안 해? 안 해, 그죠? 아직도 주말로 미룬단 말이야. 이게 되게 허다해. 그럼 내가 만약에 애들한테 콘텐츠를 만약에 막 뿌려. 엄청 많이 뿌려. 야, 내 콘텐츠 이만큼이야.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을 것인가? 물론 이게 약간 좋아 볼 수는 있다. 내가 콘텐츠를 뿌리면 애들 입장에서 뭔가 주는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아무런 득이 안 돼요. 그냥 보여주기식이다. 여러분 중학교 내신학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내신학원 가서 알 거 아니야, 그죠? 혹시 학원 안 갔어요, 혹시? 안 갔어? 가면은 엄청나게 많이 준단 말이야.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나한테 득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그걸 소화할 수 없거든. 저는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주거든요. 그래서 필수 과제가 있고 네가 여유가 되면 조금 더 해라. 그래서 이제 부가 과제가 있어. 그 필수 과제만 열심히 해도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40%의 학생들이 사실 공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할 수도 없죠. 왜냐면 또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것은 영어라는 과목의 포지션상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할 수 없다. 그러면 애들한테 소화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 그걸 되게 고민해가지고 제공하거든. 그걸 열심히 따라와도 점수는 웬만큼 올라요. 물론 이건 있다. 뭐 모든 학생이 1등급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베이스가 너랑 약하면은 조금 더디게 올리겠죠. 그러니까 학생마다 다른데 작년에 이런 친구도 있었거든. 이 학생이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때 70점대 초중반 한 73, 4점 정도. 그리고 얘는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도 3등급 나왔어. 3등급. 그래서 동네 학원에서 이렇게 얘기했대. 야, 영어는 1등급 받기 힘드니까 2등급만 가자. 얘가 이제 또 최저로 쪽이거든. 최저 맞춰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야, 너 할 때 한번 너는 한 데까지 해보자. 너 내신이 걔가 1.4인가 되게 좋았어요. 좋았거든. 하다 보니까 야, 너 메디컬 한의대 정도까지 쓸 수 있을 것 같다. 뭐 의대까지 좀 빡세더라도. 그래서 그 학생에서 열심히 했다 보긴 좀 그런 게 하루에 1시간 공부하더라. 1시간 딱. 1시간 공부하고 내신 기간 3주 했는데 걔가 실제로 93 나왔어. 93. 그래가지고 93이면은 실제로 한 거의 한 1% 정도 될 거야. 거의. 그 학생조차도 그렇게 많이 공부한 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거의 힘들어. 저는 아무튼 컨텐츠를 제한적으로 주겠다. 대신 강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점수 올릴 것인가 그거 되게 많이 고민해요. 원래 설명회 때 보면은 이런 게 있다. 저 설명회도 저도 많이 봤는데 보통 이런 게 있어. 설명회 성공할 때는 성공하기 위한 요건이 두 가지래. 첫 번째 재미 또는 두 번째 감동이래. 사실 내가 이렇게 재밌는 친구는 재밌는 그 친구래. 재밌는 강사는 아니에요, 그죠? 뭐 수업 시간에 알겠지만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뭐 남을 감동시키는 건 아닌 감동시키는 능력도 없는 게 저도 별로 감동 안 하거든. 내가 감동을 안 하니까 남을 감동시킬 수도 없어. 근데 나는 이 얘기는 하거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모이면은 제가 이렇게 재밌는 설명회 또는 감동적인 설명회도 아닌데 저는 점수에서 재미와 감동을 주겠다. 설명회에서 설명회에서 만약에 재미를 느끼려면 그 코미디언 그죠? 그죠? 개콘 가야 되고 그죠? 감동을 느끼려면 뭐 드라마 보시면 되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건 점수에서 생각해봐. 지금 날씨가 되게 춥다. 근데 만약에 딱 내년 이맘때쯤에 결과 나왔겠지. 그 정시원 수시검. 그럼 결과 되게 잘 나왔어.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이상 나왔어. 그럼 어떨 것 같아? 나중에 진짜 반팔티에다가 과장 딱 입고 과장만 입어도 따뜻해. 과장만 입고 막 걸으면 활보에 막 이렇게 와서 활보에 막 지하철만 이거 지하철 타서 사람 많이 타가지고 막 활보에 이렇게 타고 막 그치. 그냥 즐거워. 카톡에 푸사에도 막 올린단 말이야. 막 카톡에 푸사. 제가 원래 이렇게 요즘 SNS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순간적으로 그래 카톡에 푸사가 그죠. 거기에도 무슨 개행복 이런 거 올리고 그죠. 합격증 올리고. 그래서 어쨌거나 아무튼 수업적인 면에서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몇 년 전에 나왔던 수능 문제인데 어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가 물론 많지는 않다. 이 정도의 문장은 뭐 1년 한 뭐 2개 정도. 근데 이거보다 조금은 쉬운 거는 꽤 나오거든. 어때 해석? 그래. 그렇게 쉽지 않지, 그지? 그래서 해석을 제가 매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장이지만 아무튼 다음 걸 하면 이제 3페이지 분량을 주고 첨삭을 시킬 거거든. 근데 해석이 약하다고 느껴지는 친구 좀 더 시킬 거야. 또 본인이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더 드릴 용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해석 첨삭은 수능 때까지 해요. 근데 그게 성적이 나오는 비결이기도 해. 보통 학생들이 뒤에 가서 문풀만 해요, 문풀. 근데 문풀만 갖고는 점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첨삭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해석 첨삭을 끝까지 할 것이고, 아무튼 수업의 특색은 들은 친구도 알 것이고, 아마 안 들은 친구들은 보통 기존의 수업이 이제 단계가 3단계거든요. 한글로 번역한 다음에 이해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법 설명의 것도 있다 보니까 빨리 말씀을 드리면 단어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단어를 책상에서 외우는 건 어떻게 보면 사치야. 왜냐면 단어를 외운 순간 다른 과목 공부할 수가 없고 영어조차도 공부할 수 없는 게 그리고 얘들아 책상에서 단어 외우면 잘 외워져? 솔직히 안 외워진다? 한 5분만 외워도 갑자기 머릿속에 아이돌이 떠올리고 갑자기 딴 생각이 떠올라 갑자기 단어 안 외워져 절대. 그러니까 단어는요 우리 두뇌가 흥미를 못 느끼거든.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 흥미를 잘 못 느끼잖아 애들이야. 아니야. 수학 문제 뭐 빠져들어가고 막 집중되지 않나? 미안해. 그래요. 근데 단어는요 두뇌가 되게 지루해. 그래서 단어 안 외워져. 그러니까 단어를 평상시에 단어장을 들면서 있잖아. 걸어가면서 외우거나 있잖아. 항상 머릿속에 상기시켜. 이제 어떤 재우생이 하루에 300개를 상기시킨대. 그러니까 기상과 동시에 단어장을 핀 다음에 얘가 그 단어장을 머릿속에 넣으면서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떠올린다는 얘기죠. 양치하면서 떠올리고 볼 보면서 떠올리고 걸어가면서 떠올리고 막 이렇게. 여러분 급식 먹을 때 어때요? 급식 먹을 때 보통 무슨 생각해? 딱 식판 들고 맛있을까? 아니 먹으면 알 거 아니야. 그 사람 뭐하러 먹으면 알 거 아니야. 먹는데 상상해서 뭐야 어째 먹을 건데 그죠? 그때 단어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계속.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야. 밥 먹을 때 맛있고 근데 나중에 수능 잘 보면요 무조건 맛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다 계속 단어를 떠올려. 짜투리 시간 최대한 떠올리시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만 외우는 걸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설명한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가 진짜 중요해.
그런 단어 열심히 외워주시고 그렇게 되면 최대한 자투리 시간 이용하시고 이 구문과 해석은요 일단 중점적으로 제가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윈터다 보니까 해석 수업은 거의 안 했거든. 근데 이제 단과 때부터는 처음에 이제 해석 수업을 할 거야. 독해랑 같이 할 거거든. 그래서 이제 해석에 대해서 4월까지는 좀 집중적으로 하자. 왜냐면은 이제 해석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뒤에 가서 되게 뒷심이 되게 딸려요. 그래서 이제 요거 그래서 구문 공부를 뭐 단권 안 된다 하더라도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문 공부 문장 해석을 조금 어려운 걸 하루에 15개에서 가급적 20개까지 하면 좋은데 이 구문 공부도 있잖아. 이게 영어 공부는 조금 수월한 게 연속성을 그래도 조금 덜 요구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학이라든지 뭐 비문학처럼 딱 앉아서 한 번에 3, 40분 이게 아니라 문장 해석 같은 경우는 짧게 한 10분 단위로 끌 수도 있다. 만약에 뭐 쉬는 시간이 좀 기니까 만약에 뭐 3교시, 5교시 해가지고 딱 10분 동안 이제 뭐 한 3문장, 뭐 3문장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 시간을 합산해가지고 1시간을 만들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해석 공부는 4월까지는 최대한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 독해 같은 경우는 아무튼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유형별 패턴이 있어요. 그거 잘 익히시면 되고 영어 듣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제 상담을 신청하는 학생한테 말할 거지만 영어 듣기에 대해서는 학생별로 달라요. 이게 이제 EBS 연계가 조금 느껴지긴 하거든요. 영어 듣기는 EBS 순특한 책이 나와 듣기 책이. 그래서 이제 그게 영어가 듣기가 많이 약한 친구들은 주 1회 한두 시간 정도 할 것을 권장하는데 만약에 영어 듣기가 한 개 정도면 사실 그건 안 한 게 나아. 그죠? 한 개 틀리는 친구들이 한다고 뭐 만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얘기해 줄게. 네가 듣기 공부가 필요할지 안 할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실전모의고사 아무튼 제가 만든 거 물론 제가 만들지 않은 것도 나눠주겠지만 제가 만든 거는 실제로 이제 수업 때 진행도 하고 설명도 드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시즌별 이제 수업 방향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해석을 많이 하고 독해에 대한 이제 기본기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때는요 보통 2주 동안 휴강을 하는데 그때 자료를 만약에 내신학원 다니면 내신학원에서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신학원을 안 다니거나 내신학원을 다님에도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 내가 자료를 제공해 줄게요. 그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까지는 아무튼 그렇게 나가고 기말고사 끝나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수능 대비를 할 거거든요. 이제 실무도 풀고 여러 가지 이제 할 거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 이제 찍기 특강이라고 있어. 찍기 특강. 그 이투스 메이트라고 해가지고 있잖아. 그 재유생제 중에서 있잖아. 소정이 원고를 받고 이제 이투스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게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일산청소에서 이제 어떤 학생이 올렸는데 그 학생이 그 얘기했거든. 걔가 이제 고양 국제고 학생인데 얘가 3반수 학생이야. 근데 얘가 고3하고 재수 때까지 그다음에 3수 때 혼자 풀었을 때도 항상 2등급이었대. 얘가 국제고라서 영어는 잘하는데 수능이 좀 약했던 거지. 근데 걔가 이제 3만수 왔다가 처음에 딱 재수업 듣고 이거 들을까 말까. 왜냐면 좀 약간 본인 스타일과 달라가지고 고민했었대. 고민했는데 일단 들어보자 해가지고 들었는데 마지막 걔가 아무튼 한 4개월 반 정도 듣고 1 나왔어. 수능 때. 자기는 최초 1이 수능이래. 근데 그때 얘가 그 얘기 하더라고. 근데 그때 찍기 특강도 들었고 찍기 특강 때 있잖아. 선택지를 어떻게 하면 만약에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요 아무것도 안 통한다. 남은 시간이 5분이야. 근데 풀어야 할 문제가 10문제야. 그럼 답이 보여? 지문이 안 들어와. 갑자기 엄마 보이기 시작해 갑자기. 그죠? 그죠? 아빠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면서 갑자기 미안해 엄마 아빠 막 눈물이 앞을 가려. 그때는 그냥 우리가 진짜 그때는 어떻게든 찍어야 되는데 그 찍는 게 뭐 어느 것을 이게 아니고 선택지가 딱 특징이 있어요. 그 선택지의 특징에 맞춰서 찍으면 물론 위험성은 되게 큰데 그래도 만약에 잘 찍으면 의외로 잘 맞을 수 있어.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뒤로 와서 실전적인 거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이 관리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관리가 내가 엄청 뛰어난 강사는 아니야. 왜냐면은 과외가 아닌 이상 관리가 그렇게까지 뛰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뭐 이게 뭐 하루 왼쪽에 그 학생 붙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관리가 그래서 뭐냐면 일단 수업의 관리다. 그래서 수업을 일단 1차적으로 목표로 두고 나머지 대신 기본적인 관리는 다 한다. 뭐 근데 질문 잘 안 하는 이유가 약간 제가 대학이 좀 껄끄러운가 아무튼 애들 뭐 질문 안 하더라고. 그래서 와서 안 하고 어떤 친구는 와서 안 하고 집에 가자마자 카톡으로 질문해.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가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되게 일찍 와서 너 혹시 질문이 지금 없는데요? 근데 갑자기 집에 와서 한 30분 전에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좀 불편한 친구들 뭐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것도 가능하고 그죠. 뭐 학부모님 상담 전화 이런 거는 뭐 원치 않으면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본 관리는 하지만 저는 관리가 수업의 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 관리했을 때 뭐 내가 특별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무튼 이제 뭐 아까 했던 얘기를 아무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영어만 공부할 수 없다 해서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양만큼만 컨텐츠가 나갈 것이고 거기에 맞는 학습 방향도 제시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끝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영주 쌤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진우 쌤도 이제 하실 건데 갑자기 순간 그 제가 알고 있는 강사분들 중에서 진짜 실력 있는 강사분들이 두 분 다. 그러니까 영주 쌤 같은 경우도 저랑 이제 뭐 안지는 오래 안 됐는데 학생들이 막 그 수업 듣고 굉장히 성적이 많이 오른다 이런 얘기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일요일 날 영주 쌤은 낮에 수업하시고 저는 이제 밤에 하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기회만 2개 들면 좋잖아. 왜냐면 1개 듣고 가면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뭐 2개를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진우 쌤 같은 경우는 수업도 그러니까 올해 여기 목도에 처음 오시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직 모를 수 있는데 굉장히 수업 잘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수업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시는 게, 또 관리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이제 교무실장이기 때문에 약간 하루 종일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교무실장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집에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약간 그래서 두 분의 공통점이 영주 쌤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약간 아직까지 약간 반신반의하거든. 과연 결혼한 것인지 아무튼 근데 맨날 학생들하고 얘기하고 콘텐츠 만들고 완전 거의 일벌레야 진짜. 일벌레라서 그러니까 관리도 되게 잘 하실 거거든. 그래서 아무튼 요거 끝나고도 반드시 좀 한번 들어보고 상담도 해보시고, 요 마지막 문구로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요게 프랑스의 철학자 샤르트르의 문구인데, 삶은 이 C가 초이스거든. between birth and death거든. 이 B가 이제 출생이고 death가 이제 죽음이니까.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인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학생들의 선택은 분명히 옳았다. 이걸 제가 입증을 해드릴게요. 수능 끝나고.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가 수업할 때 모든 선생님이 마찬가지 똑같겠지만 점수를 올린다는 그 마음가짐이라는 게 되게 있잖아 부담이 있고 항상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최대한 연구를 할 것이고 그에 대해 마지막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이었다.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까 아무튼 설명해 들어서 감사하고 끝까지 더 남아서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어장을 제가 있잖아 참가하는 학생들한테 줄 건데 저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가지고 나갈 때 갖고 가세요. 단어장. 아시겠죠? 오케이. 혹시 질문 있는 남은 시간 2분이다. 질문.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자, 듣느라 고생 많았고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